반갑습니다.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오롯하게 한 길만을 변함없이 걷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무 출신을 서원하고 서원 일념으로 40여 년간을 교화의 현장에서 은혜의 꽃을 피워오신 윤타원 강명진 원로교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년에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퇴임을 하시고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이 좀 궁금하네요. 네, 3월에 퇴임을 하고 퇴임자 중에 4분이 동산수도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희들을 선배님들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환영을 해주시고 반겨주신 마음에 옛날 기숙사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다시 기숙사에 입원을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나날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퇴임을 하시면 현장 교화에서 느끼지 못한 또 여러 가지 여유로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다시 기숙사에 입사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과를 잘 지키고 또 평소에 보고 싶었던 책들이 있었는데 마치 그 부근에 마동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책도 빌려보고 또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하고 교화 현장에서 목마르던 그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윤타원님을 모시고 윤타원님께서 살아오시면서 그 이제 전무 출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여정을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이제 윤타원님께서는 그 고향이 불목이라고 들었어요. 네, 불목입니다. 네,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그때만 해도 완도는 완전히 섬이었죠. 네. 지금은 연육이 돼서 이렇게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때는 저희 졸업하기 직전에 초등학교 졸업 직전에 아마 버스가 들어오는 기억이 나는데요. 뭐 산과 들 바다를 뭐 놀이터 삼아 아주 사심없이 뛰노는 그런 자유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고 아주 즐겁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이제 불목교당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불목교당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완도 지역은 섬이었잖아요. 지금은 다리가 이렇게 놓아졌지만 그런 연유교가 없었을 때 어떻게 원불교가 또 그곳에 뿌리가 씨앗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네. 그 오미산 어른이라고 계셨어요. 예. 그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60의 원불교를 알아서 60노인이 영산대학에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완도에서 사시다가 서울로 이제 이주를 하셔서 사시고, 근데 완도에 계시는 지금 소남훈련원을 희사해주는 소남 선생님이 이 오미산 선생님의 아주 친한 친구. 이 두 분은 독립운동가이셨고, 또 이 소남 선생님은 완도에서 알아준 사학자고 교육가시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셔서 투칼까지 하신 그런 어른이세요. 네. 근데 이 어른이 그 굉장히 그 완도에서는 존경받는 그런 분이라고 제 어린 기억에는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남 선생님께 이제 이 오미산 선생님이 원불교를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접 그때 총부를 가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신 철학하고 원불교하고 너무 맞으셨대요.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앞으로 진보적이고 이런 것들이 맞으셨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그 불목리는 이 김씨가 상당한 이런 말하자면 힘을 가진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른이 이제 그 원불교를 교무님을 초청하시고 모시고 오게 되는 그런 기원이 됐던 걸로 제 기억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 소남훈련원을 당신이 가꾸고 불모지를 가꾸어서 나무 심고 했던 도량을 지금 소남훈련원으로 이렇게 희사를 하셨던 그런 어른이시네요. 네,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네. 네. 불목교당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불목교당의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원기 48년에 세워졌던
거 기억이 나요. 그러면 네. 윤타원님 어린 시절에는 그 교당이 지어졌었나요? 아니요, 제가 네. 초등학교 5학년쯤인가 말에 아마 그 원불교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6학년이 될 때 그때 여름방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때 예, 아버님께서는 그 저희 집 뒷산이 소남 선생님 산이 있었어요. 대밭이. 근데 거기를 소남 선생님이 꼭 점심을 이렇게 등에 짊어지시고 망태에다 짊어지시고 오셔가지고 네. 저희 집에서 꼭 같이 아버님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아버님을 원불교를 소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밤에 거기는 예, 그 해관에서 법회를 본 것 같은데요. 예, 다녀오셔서 지금 소낭 훈련하고 저희들 동네가 한 2km 이상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길이 크지만 그때는 산길이었어요. 거기에 가서 무슨 책자를 가져오라고 아버님을 이렇게 무슨 책자를 가져오라고 근데 하시던가요? 제가 봤더니 뭐 염송문이라는 책자였어요. 지금 그 독경집. 아, 네. 네. 그걸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소남 선생님 그 산장에를 갔더니 대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큰 막 스님이 머리를 갖고 의자에 딱 이러고 앉아 계셔서 다시 도망가려고 나왔더니 막 부르시더라고. 그래 가서 이제 그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서 이렇게 왔다고 그랬더니 책을 주시고 저를 막 설거지를 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그래가지고 해주고 다시 이제 돌아왔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스님같이 생기신 어른이 누구셨나요? 각사님이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불목교당에는 네. 초창기에 각산 종사님이 계셨던 건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요. 네네. 균타원 신재근 종사님께서 예. 이제 지금 말하면 주민교으로 오시고 각사님은 그때 건강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누님을 따라서 이렇게 잠깐 쉬시는 동안에 그 학생 청년 교화를 하고 야학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아버님 심부름으로 염송문을 네. 가지러 가게 된 것이 이제 원불교를 처음 접하게 된, 만나게 된 네, 그런 네, 네. 예, 시발점이었네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소남 선생님 댁에 가서 그 염송문을 가져오라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소남 선생님 네. 본 댁은 지금 네네. 불목리에 큰 댁이 있고 네네. 거기는 이제 산장처럼 예. 할아버지가 그 산을 저희 어렸을 적에만 해도 산 전체가 민둥산이었어요. 화목을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 그거는 나무를 심었어요. 제가 꼭 망태를 жил어주시고 그 새꼬쟁이 같은 거를 들고 거기다 나무를 심으셔서 지금 불목 그 동백나무, 큰 그 소나무 이런 것들이 그때 할아버지가 심었던 그 기억이 나요. 거기서 많이 계셨는데 처음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교무님들 숙소가 이렇게 불편하셔서 거기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밤에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법회를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소남 선생님이 이제 큰 본체가 있고 행랑체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교무님들이 숙식을 하고 계신 걸 보게 됐죠.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교당이 없었고 숙소를 소남 선생님 댁에서 이제 배려를 해주셔서 그렇게 이루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윤타원님께서 그 어른들을 뵙고 또 그곳에서 이제 교화 활동을 하는 가운데 이제 교당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윤타원님께서 기억하는 교당의 추억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저는 아직 초등학교 졸업을 안 할 때인데 야학을 하는데 그 회관이 지금 생각하면 한 40평 정도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바닥에다 멍석을 깔고 거기 가르치는 이제 생각하니까 그 우리 애전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어른한테 절은 어떻게 하고 신발은 어떻게 벗고 그런 내용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나고 네. 또 하나는 윤리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한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영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제 언니들을 따라서 뒤에 가 앉았으면 그 회관이 꽉 차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유리창에다 얼굴을 대고 보는 그런 그 뭐 있지요 그 상록수라는 게 생각나는 네네네. 그런 모습으로 많이 모여서 공부를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야학을 통해서 이제 네, 교화를 네, 크게 이룬 그런 상황이었고요. 윤타원님께서 살아오시면서 각산종사님의 영향이 컸다고 들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 배울 때 각사님의 어떤 모습이 좀 기억에 많이 남으시나요?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각사님이 20대셨더라고요. 아, 20대 후반이셨던데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큰 할아버지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가서 놉니다. 맨날 교당 가서 놀고 심부름 시키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한테도 강연을 시키셨어요. 오.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강연이 도둑질을 말명가라는 그런 강연을 하라 그래서 계문을 이렇게 강연을 뭐 그렇게 뭐라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저희들을 쫙 둥그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그 느낌 바를 뭔가를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또 얘기를 하면 그게 가만히 제가 교학과를 들어와서 생각하니까 아 각사님이 우리를 11 감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구나. 그때는 뭔지도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려서 가면 그 이제 좀 이따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집 지으면서 그 밑에가 지금은 이렇게 돌려서 도로길이 났는데 옛날에는 계단이었어요. 동산에 올라가는. 그 계단에 돌로 층계를 만드는데 저에게 물어요. 이 돌을 이 층계를 냈는데 어떤 면이 앞이 됐으면 좋겠냐. 돌을 보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고 여기가 앞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왜 그러냐고. 아, 왜를 물으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는 앞에는 이렇게 모난 데가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올 때 다치지를 안 해서 그쪽이 좋습니다. 그러면 맞다. 그렇게 해주신 기억이 나서 아 이게 뭔가를 그 해도 단련을 시키려고 그러셨나 그런 어떤 기억이 이제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 어른이 어린 저한테 그런 사랑을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각사님은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그렇습니다. 윤타원님께서는 각사님의 그 사랑과 지도가 좀 각별하셨잖아요. 윤타원님이 배웠던 각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후진을 지도하셨어요? 그때는 저는 그 아직 어릴 때라 뭐 교리적으로 뭘 배우고 뭘 했던 그런 기억은 이제 없고요. 제가 이제 학교 들어오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 생활 속에서 제가 이제 다른 공부는 좀 했는데 수학이 좀 하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가면 왜 수학을 잘 못하냐, 잘해라 이 말씀을 안 하시고 수학은 일상생활에서 이래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노력해서 공부를 해봐라.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 그 하나하나를 말씀하신 기억이 다 그게 이제 생각하니까 그래 교리에 근거하고 법에 근거한 그런 지도 말씀이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이 불목교당을 이제 새로 신축을 어떻게 보면 짓고 다시 이제 교화를 또 시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을 회관에서 이제 법회를 보다가 그 신축 과정을 좀 알고 계시죠? 그 지금 현재 있는 동산이에요. 그게 근데 그 동산이 불목리하고 영흥리라는 그 마을 두 사이를 놓고 이제 있는데 그게 공동산이에요. 불목리하고 영흥리라는 공동산인데 양쪽 마을 허락이 떨어져야 그 동산에다가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 불목리 쪽에는 남자 청년이 담당을 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허락을 받았고 이쪽은 제가 이제 그 이름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허락을 받았는데요. 어린 나이에요? 예. 딱 한 분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애할아버지. 어떻게? 근데 그 어른이 유학을 예, 하시는 예. 향교를 다니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야학을 하면서 듣는 얘기가 있어서 숙제를 받았는데 삼강 오륜에 대해서 숙제를 내주시면서 각사님이 삼강은 낙동강, 대동강, 한강 그런가 또 오륜은 5개가 달린 그 집차 있잖아요. 그게 오륜인가
어른들한테 물어오래요. 어. 이제 제가 가서 할아버지한테 물었지요. 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면서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냐고 그래서 이거를 알아오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여기다 써주시라고. 네. 그랬더니 할아버지 태도가 달라지시더라고. 그러면서 삼강은 뭐고 오류는 뭐고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네. 이거 누가 숙제를 내줬네요. 그래서 원불교 선생님이 내줬다고. 네. 그래가지고 다시 할아버지한테 그 허락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러셨군요. 네. 또 그런 과정을 겪으셨고요. 네. 그 교당을 이제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 전부 이게 야학을 함께했던 그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교도 어린 교도 청년. 예, 청년들 함께 이렇게 합력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정말로 그 옛날 토담집이 기와집이었던 그 돌집은요. 어떻게 보면 모든 작은 힘에서부터 진리의 힘까지 협력이 없이는 안 되었던 집이라고 이제서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제 청년들이 기임을 하니까 겨울에 아주 바쁘죠. 그리고 낮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또 농사를 짓고 겸하니까. 이 청년들이 이제 시간 나는 사람이 산에, 소남쌤 산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무를, 목재를 팹니다. 근데 그때는 목재를 허락을 받고 베야 되는데 허락을 받고 받질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비워놓고 나면 야학생들이 야학을 끝나고 그 등불을 들고 가서 그걸 나무를 들고 내려와서 동산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이제 흙을 이겨가지고 밤에 흙을 이겨서 흙공사를 하고 낮에 또 시간 난 사람들이 와서 또 벽을 바르고 그렇게 참 모두 힘이 합해서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또 한 번 일화가 있는데요. 네. 기와집이었는데 그때는 시멘트 기를 섞어가지고 기와를 만들더라고 손으로. 네. 근데 모래가 없어서 우리 안도 쪽에는 모래가 없어요. 저쪽 안도 바다를 건너가면 해남에 진대섬이라는 큰 모래사장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그 청년들이 배를 로를 저어서 모래를 실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모래를 싣고 배가 출발해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네. 그쪽에서 오는 네. 게. 오는데 중간쯤 왔는데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당 식구들,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이제 이게 큰일 났다. 저 배 못 건너온다. 막 그 아들을 보낸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옆에 서 있었는데 그 각사님이 다 이렇게 서가시고 지금은 기도겠죠. 그 마음을 보고 딱 서 계신데 이렇게 범접을 이렇게 못할 정도로 뭔 지금 생각하니까 기운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기운이 뻗친 걸 느꼈는데 그러고 한 5분, 10분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바람이 착 차면서 그 배들이 모래를 싣고 와서 푼 걸 제가 이제 보고 그 모래가 오면 이제 바다 모래이기 때문에 또 물로 씻죠. 그래가지고 각사님이 손수 이렇게 기와를 만들고 저는 이 기와 한 장 한 장 들어다 쭉그 기와까지도 직접 만드셨네요.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든 집이 초창 불목리 그 흙벽돌 흙 돌집 기와집이 그 집이었어요. 불목교당이 그렇게 또 네. 시작이 되었군요. 네. 그 이제 윤타원님께서는 아주 어린 나이에 원불교를 만나게 되고 이제 스승님들의 그런 사랑 속에서 유년을 보내셨는데 전무 출신이라는 그 이제 출가의 서원을 결심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그때 제가 각사님하고 준타원님이 그때 신도안을 가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때 저는 기차도 타보지도 않고 완전히 섬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따라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가고 싶냐고 그래서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제 저를 그 신도안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때 이제 대산종사님이 갓 이렇게 위에 오르셔서 떼던 걸라고 인지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갔더니 집이 한 세 채인가 네 채인가 초가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각사님하고 다른 어떤 어른 한 분하고 그 지금 생각하니까 그룹 스터디를 하신 거예요. 교리. 네. 그러니까 뭐 각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막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저는 밖에서 놀고 한 3일 정도 있었나요? 4일 정도 있었나? 그렇게 있는데
그때 아마 헌타원님이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각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막 헌타원님이 막 안 된다고 이제 그러신 걸 봤는데, 그러고 이제 집에를 내려왔는데 집에로 오셨어요, 각사님이.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리로, 그때는 일이잖아요. 네. 이리로 중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네. 제가 원광여중을 보내게 만들어 놨으니까 집에서는 허락만 하고 보내주라고. 그러고 제가 갑자기 완도 중학교를 안 가고 네. 일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가서 중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아, 원여중을 네. 다니시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전무 출신의 서원은 이제 결심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네.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시험을 봐놓고 집에를 갔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몰라도 고등학교를 가면은 이제 원불교 교무님이 돼서 시집도 못 가고 이제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저를 막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도망가도 됐는데 어떻게 못 가고 집에서 이제 2년을 있는데 그때 이제 균타원님이 불목교당 강습차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망설여지더라고. 어른을 제가 부끄러워서 봐야 되나 어쩌야 되나. 그런데 이제 용기를 내고 밤에 갔죠. 네. 갔는데 저는 혼내실 줄 알았더니 손을 쫙 하면서 너 데리러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막 가슴이 막 뭔가 이렇게 뭉클하고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언제 가시냐고 그러니까 내일 간다. 근데 집에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제 옷까지만 싸가지고 균타원님 따라서 제가 이제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를 단행을 하시게 된 거네요. 그리고 이제 가시 네. 이제 한 네. 3개월을 제가 이제 그때 교동교당에서 한 몇 개월을 이리로 중학교 때 통학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을 그대로 놓으셨더라고요. 교과서랑. 근데 그걸 다시 가지고 공부를 해서 원여고에 시험을 쳐가지고 다시 들어갔대요. 그럼 이제 간사 근무는 예, 안 하신 예. 건가요? 하여튼 방상면 정식으로 안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이제 어물교학과에 바로 바로 진학을 하시게 된 들어갔는데 거네요. 이제 고3 말경에 각사님이 가시게 된 거죠. 아, 열반을 그때. 예, 제가 이제 그 학기 말이 되면 꼭 그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동산 그 선원에 계셨거든요. 이제 그날은 겨울방학을 해서 이제 성적표를 갖고 갔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그날따라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후회하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정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제 뭐 전무 출신 정녀는 정녀지만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다녀와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참 열반에 드시게 됐습니다. 출가를 단행하시고 어떻게 보면 출가의 가장 큰 인연이 되시는 스승님이 이제 열반에 드셔서 마음에 좀 충격도 크셨을 것이고 좀 방황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원불교학과 생활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네. 원불교에서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곽사님, 근타원이 외에는 인연이 제가 없잖아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성격이 활달해갖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할 그런 처지도 아닌 제가 아닌 그때는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참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2학년쯤 되니까 이게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뭐 이제 제가 평소에 착한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 갈등이 이제 생각하니까 상전을 하는 그 땡 예. 모양이에요. 네. 2학년 때가 제일 그럴 때잖아요. 성찰하는 시간이. 하여튼 갈등이 생기고 교준에서 하란 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제가 이제 이걸 풀기는 풀어야 되겠는데 누구를 잘 찾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어디를 다녔냐면 제가 이제 지금 자선 있는 데가 그 알봉이라는 예, 예. 정신 묘역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그 묘역을 가서 이제 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저는 마음이 이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혼자 푸념을 막 하고 돌아서서 걸어오면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풀어가고 그랬던 이제 기억들이 납니다. 윤타원님께서 어물교학과를 다니실 때는 그 방학 때나 이럴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희들은 방학만 되면 저는요, 네. 우리 규타원님께서 신도안을 가서 방학 동안 내 있으라고 그래요. 그 신도안에 종법사님이 계셨나요? 예, 대산종사님께서 네. 계셨는데 네. 그때 뭐 동영초, 서영초 다니면서 막 이렇게 종법사님 직접 옆에서 법문도 듣고 같이 받들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은 참 행복했던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교무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교리를 연마할 때 그때는 그 법문이 그렇게 말하자면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새겨지지 않았는데 교무를 하면서 그때 하나하나 그거를 내려주신 법문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면서 저희들은 너무 사랑을 받고 참 훈증을 받으면서 살았다 이런 기억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학교를 갔다 오는데 송대에서 이제 그 야단 법석이 차려져 항상 그 오후 2시면 나오셨으니까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갔더니 이제 저희들에게 물을만 있으면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서 부르는 게 제가 막 이렇게 마음을 나쁜 마음을 안 내려고 그래도 막 마음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그렇게 여쭙더니 그때 딱 하늘을 쳐다보면 저 하늘 봐라. 저 하늘에 구름이 있지야. 근데 저 구름이 계속 있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더니 저 깨끗한 하늘에도 구름이 나타났다가 없어진다. 너희들 마음도 그런 마음이 났다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괴로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탁 이렇게 마음에 어떤 길이 생긴 그런 기억이 또 나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 학창 시절에는 그 스승님들의 그 훈증과 또 그 법맥을 바로 이제 신심을 내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학창 시절을 마감을 하고 원기 63년에 출가식을 하시게 된 거죠. 이제 출가식을 단행을 할 때 마음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네, 출가식 하면서 저는 스승님들이 그 기억이 많이 났어요. 마지막에 저 고3 때 그런 정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여러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저는 일생을 내가 살면서 스승님들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제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크게는 이제 대종사님, 종목사님 어른들이 계시고 저를 지도했던 어른들이 계시는데 그런 어른들의 원하는 그런 전부치신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윤타원님께서 교당에 그 배정을 받으시고 첫 근무를 하시게 된 이제 교화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윤타원님 첫 근무지가 초량교당이셨죠? 초량교당이었어요. 초량교당은 어떤 교당이었어요? 대종사님께서 오셔서 직접 그 혁신노력 강의를 하시고 또 머무르셨던 아주 역사 깊은 교당이 초량교당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셔서 이렇게 청소년 담당을 맡으셨나요? 청소년 담당을 했는데요. 네네. 그때는 학생들이 참 교화면 하면 할수록 모여들 때가 이제 그때 학생 교화였어요. 지금처럼 뭐 청소년 교화비도 배려해 준 것도 아니고. 근데 하여튼 학생들이 참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바자회도 하고 물품을 전부 손수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바자회도 하고 바자회에서 얻은 그 대금을 가지고
이제 연말이 되면 찹쌀떡을 팔고 또 조리, 복조리를 팔고 아. 그래가지고 기금이 모여지면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어려웠던 고아원을 방문해서 애들이 직접 물건을 나눠주고 네. 방 청소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럼 초량에서는 몇 년이나 계셨어요? 초량에서 2년 좀 정도 있다가 네. 이제 균타원님께서 교구장이 되시면서 교구청으로 이제 가시게 돼서 같이 모시고 이제 부산교당으로 가게 아, 됐죠. 부산교당으로 그럼 이동을 네. 하신 거예요? 네. 아, 이제 부산교당에서 부교무 이제 과정을 또 1년간 이제 청소년 교화 담당을 네. 맡으셨는데 이제 인상 깊었던 건 윤타원님께서 그 원불교 신문에 또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그 아, 그래요? 부교무 시절 부교무 시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재생의세를 서원하는 꽃샘 바람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부교무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그 기록을 또 남기시기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참 그때가 정말로 힘들었던 시절로 기억이 됩니다. 교구청이 크고 또 교육자들이 많이 살고 또 하루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신 곳이 이제 어른을 모시고 사는 일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같이 어떤 나를 절제할 수 있고 조금 마음 들이고 내는 것을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그런 말을 안 했겠지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안 해야 된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밀려오고 힘이 너무 들어서 아,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글을 제가 쓰게 됐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부교무 생활은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대우를 해줘도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힘든 시절이라.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힘든 것이 나에게 어떠한 교훈이 되겠는가를 많이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겨울에 나무들이 이렇게 정에 들죠. 정에 들면 이제 봄이 되면 완전 봄이 되기 전에 꽃샘추위라고 한 번씩 오죠. 근데 그 바람의 역할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정에 들었던 나무를 흔들어서 깨워서 새 생명으로 더 자라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을 잘 견디고 또 해낸다면은 이게 힘이 되고 내 생명의 원천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서 아마 그런 글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포청에서 살기가. 근데 사실은 보통 부교무 시절에 네. 많이 힘들고 그러면 많이 좌절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 이제 네. 살아가실 이제 네. 부교무님들은 네, 지금은 네. 굉장히 현명하게 잘 사신 네. 것 같아요. 저희 때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화도 잘 하시고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결코 나를 괴롭히기 위한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깊이 성장시켜주고 깊은 뿌리를 내리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큰 제목으로 키울 수 있는 그 꽃샘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본인에게도 좋고 그 길이 어려운 것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이제서 들어집니다. 네. 그렇게 소중한 부교무 시절을 마치고 네. 부산교당에서 이제 연원교당을 내셨어요. 네. 영주교당으로 또 이제 개척교화를 나가시게 됐네요. 이제 윤타원님께서 영주교당으로 가셨는데 그 교당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영주교당은 좀 산동네죠. 부산교당에서 얼마 되지가 않아요. 네. 거기에 이제 한 독지가 분이 이제 집을 그때 사주셨어요. 그리고 2층은 이게 도로하고 접해 있는 데고 아래층은 반지하처럼 되었던 상당히 큰 집인데 2층은 내주고 아래층에 법당을 하고 생활을 만들어서 살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제가 교무서리로 갔었거든요. 그리고 중간 6월달 인사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꼭 그저 부교무를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교무서리로 가서 2년간을 개척교화를 또 재밌게 신나게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부산교당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요. 그때 새마을 유아원이 처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부산 교당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국제시장 가운데가 있으면서 네. 최고 말하자면 어쩌면 부를 누리는 사람들하고
그 대청동 꼭대기는 저 있을 때만 해도 판잣집이 있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거기에 그 새마을 유아원을 세워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 빈곤층 아이들을 몇 프로를 수용하는 그런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새마을 유아원을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영주교당은 부산교당의 연원교당이면서 지금은 이제 신평교당이죠. 네네. 신평교당의 전신이 옛날에는 영주교당이라고 네. 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새마을 유아원 때문에 그러면 짧게 근무를 하시고 그렇지. 다시 복귀를 네. 하신 건가요? 네네. 아, 그래 거기 있으면서 새마을 유아원 하면서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교육학을 이제 그때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아 교육을 시작을 하시게 됐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아 교육을 시작하게 된 또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교화와 이제 어떤 관계가 또 있고. 그 국제시장에 아이들이 참 많이 돌아다니고 많았어요. 아, 네. 네,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구장님께서 보시고 그때 새마을 유아원을 처음 내줄 때 이제 구청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받게 됐는데 어린이 교화와 또 자모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른께서. 그래서 이제 그 유아원을 해서 첫 모집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그리고 굉장한 교육을 잘한다라는 그런 그 소문을 듣고 애들이 참 한 120명? 부산교당에 계시면서 그 유아원을 운영을 하셨는데 네. 그때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세요? 이제 그 큰 반에는 금모래라는 언니가 있고 애기 반에는 금신혜라는 자매가 이제 이렇게 네. 잘 다녔어요. 근데 국제시장에서 할머니가 네. 제일 큰 포목점을 하세요. 아, 근데 하루는 막 이렇게 원장님 찾는 이제 나고 이제 그 선생님이 연락이 와서 4층에 있다가 2층으로 내려갔는데 할머니가 오셨더라고요. 그 이제 애기 손을 잡고 신에 손을 잡고 왔어요. 그래서 원장님이시냐고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원장님 우리 신혜가 네. 우리 원장님은 옷이 없어서 흰 맨날 입은 옷만 입고 다니니까 할머니 이렇게 비단이 많으면서 우리 원장님 고운 옷 좀 해주라. 그래가지고 하도 졸라서 말을 했대요. 원장님은 그 옷이 제일 좋은 옷이고 이제 다른 옷은 입을 수 없다기도 애기가 없어서 안 입는다고 할머니가 해달라고 그렇게 데리고 와서 할머니가 한바탕 웃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일 잔치를 하고 이게 놀면서 얘기하면 그 여자아이들은 아 나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럼 아 나는 원장님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아이들이 벌써 커서 네. 40이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부산교당에서의 근무를 마친 이후에 네. 이제 예비교역자 양성기관인 우리 이제 서원관 옛날 이름으로 이제 기숙사 네. 여자 기숙사 정하원 부사감으로 부임을 하시게 됐어요. 네. 네, 그곳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갑자기 이제 그 대학원 논문을 쓰고 있는 이제 졸업기인데 연락이 인사과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 기숙사로 이제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당황스럽지만 또 저희들 있을 때는 그 명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 기숙사로 와서 기숙사에서 2년 반 정도 살았나?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학생들하고 재밌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사감님은 누구셨어요? 1년은 네네. 율타원님을 모시고 예. 살았고 2년째는 그 이정주 교무님을 네, 모시고 두 분을 참타원님. 참타원님을 네. 모시고 네. 두 분을 모시고 살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 학생들하고 함께했던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후배, 후진들하고 젊은 이 길을 그분들이 걸어- 벌써 부장님이 다 되셨네요. 그분들과 또 추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기숙사 성지순례도 시절에. 같이 하고 네네. 또 그때 한 학년을 데리고 여름에 봉사활동을 장산도로 갔었어요. 어떤 봉사 활동을 하셨어요? 이제 의료봉사 이제 양방 항방이 같이 갔고 예. 또 우리 학생들 그 외 학생들은 보좌를 해주고 그 외 남학생들은 이 노력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 장산도 주민들이 굉장히 그때 일주일간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밥을 다 해먹고 집 한 채를 이렇게 깨끗이 치워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밥을 해먹고 이제 같이 이제 노력봉사를 할 팀은 노력봉사하고 의료봉사 할 팀은 의료봉사 하는데
거기 장산도 앞에 가면 큰 개울이 하나 있더라고. 근데 거기가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웠던 기억이 나네. 근데 우리 학생들, 남학생들이 그 개울을 싹 치워주고 풀을 다, 그때는 뭐 풀 치는 것도 없고 손으로 네. 다 저도 같이 뵀어요. 네. 이렇게 한 어른이 이렇게 지켜보시더니 어떻게 학생들이 낫지를 할 줄 아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낫지를 하니까 어떻게 낫지를 하냐고 그러셔. 그래서 저희들은요, 대학생이지만 공부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실용적인 농사도 농촌에 가면 농사도 짓고 어촌에 가면 다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의 그 봉사자들이 다녀갔는데 이 학생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뒤 안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을 처음 봤다고 그런 말씀을,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원불교 정신으로 네네. 무장한 사람들이라 뭔가 달라도 달랐을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정화원이라고 해서 이제 여자 기숙사 부사감을 하신 이후에 네. 원광대학교 또 교당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셨네요. 네. 그곳에서는 또 어떤 교화를 하셨나요? 네, 원광대학교 가서는 이제 주임 교무님이 계셨고 밑에 예. 또 부교무도 있고 제가 중간 아. 교무를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거기서는 주로 학생 서클 교화하고 아, 대학생 학내 교화인가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그 서클이 뭐 5, 6개쯤 됐는데 굉장히 그때는 잘 됐다는 기억이 나고 좀 흩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잘 모아서 이렇게 정상 궤도에 이렇게 오르게 했던 그 부교무님께서도 같이 이런 일에 또 그리고 보건대가 법당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건대 무슨 회라고 그러지? 그 회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전부 와서 이제 이 대학 법당에서 법회를 보는데 그 보건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적극적이었어. 그리고 그 애들은 해년마다 MT를 가요. 네. 신입생을 모아가지고 MT를 네. 가서 선후배간에 굉장히 그 즐겁게 또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그 선후배가 만나고 있는 그런 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교화가 굉장히 활발했었네요. 네. 윤타원님 그때 예, 근무하셨던 그때는 시절에. 상당히 잘 됐었다는 기억이 나네요.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지금은 각기 지역에서 요소에서 교당의 주인 노릇하고 있나요? 참 그거를 볼 때 참 뿌듯합니다. 좀 지금. 한 2년 정도 살았지만 예. 그때 지도했던 학생들이 곳곳에서 주인이 돼서 사는 걸 보면 너무 뿌듯하고 참 이렇게 마음속에 즐거운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학생 교화를 하시고 네. 또 이후에 원기 74년에는 청주교당으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네. 네, 그곳에서는 또 어떻게 또 생활을 하셨나요? 청주에 가서는 네. 참 교화하기가 쉽지 않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제가 3월 달에 거기 유치원이 있었어요. 아, 유치원이요? 유치원 그 자모들을 한 집 한 집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아, 이분은 교화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감이 오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쭉 그 명단에다 체크를 해놓고 이제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자모 법회를 개설해야 되겠다. 어떤 틈을 가지고 교화를 할 이렇게 엄두가 안 났어서 그래서 이제 자모 교화를 처음에 시작하면서는 법회로 처음에 시작을 못해서 자모하고 또 우리 교도님들, 며느님들, 따님들 있는 분들, 젊은 층들을 합해서 이제 처음에는 꽃꽂이를 시작했죠. 꽃꽂이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가를 했어요. 아, 그런데 요가를요? 한 30명 이상이 와서 석 달간을 이제 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정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네네네. 모여서 하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면 단회죠. 이제 모여서 두 그룹, 세 그룹에서 이제 서로 사는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화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고 알게 되고 이런 계기가 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친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교당에서 우리 그 동무님께서 아주 식사도 맛있게 해주고 한 번씩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먹고 놀고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정이 들고 그러면서 법회를 그것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화요법회로 지금은 원화법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3년 전인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교무님 저 법호 받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아마 청적교당 거의 손발이 돼서 예. 참 잘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교화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네, 합니다. 다 주인이 되셔가지고 네, 또 네, 교당의 네. 역할을 하시는군요. 예. 또 청주교당에서는 그 교도소 법회도 보셨다면서요? 이제 저희는 거가 미평동이에요. 예. 이게 저희들은 여자 교무 부교무님 박은진 교무니까 첫 부교무지였어요. 아, 청주에가 네. 두 사람은 이제 여자 교도소 법회를 보고 예. 남자 교무님들은 남자 교도소 법회를 봤는데 제가 가니까 우리 교도가 8명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처음에는 법회를 보는데 막 그 경관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참 긴장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2번 봐, 3번 봐 하면서 법회를 보고 이제 틈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줘요. 아. 왜 오게 됐습니까? 네. 근데 참 어떤 그 범죄를 해서 오는 것보다는 서민들의 억울함이 더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참 약자들이 이렇게 어려움 큰 것이 아니고 약자들의 어려움이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이제 정이 드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나가서 이제 식당 일을 하면서 이제 도와주고 그런 걸 이렇게 또 그 통장에 넣어주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 노동한 대가를. 그러면 뭘 만들면 저희들이 가면 다 이렇게 했다가 언니처럼 어머니처럼 주고 저희들을 오히려 따뜻거려주는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참 감옥은 나갈 기약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삼도고역이라는 것은 언제 이런 데서 나가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이제 나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2년을 청주에 사는데 제일 그 인상 깊었던 건 중국 여자분이 뭘 밀수를 하다가 이런 됐나 봐요. 예. 그래서 그때 한 그분이 50대쯤 됐을까. 근데 키도 크고요. 굉장히 그렇게 헌출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교당에 오면서 뭐 한글도 뭐 깨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교도관에 그 모든 의복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남편분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했더니 교구장님께서 이분들이 가까이에 있는 어떤 명소를 한 번씩 보여주고 바람을 쐬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속리산을 2분 모시고 가서 식사해드리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제가 꼭 교도 되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 아,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그랬어요. 드네요. 많은 깨달음도 있으셨고. 네. 아까 말씀하신 무형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삼도고역의 그런 감옥이 더 큰 또 감옥이지 않나 그런 네. 말씀이 좀 더 와닿네요. 그런 감상을 네. 하셨습니다. 윤타원님은 교화를 하실 때요, 교화 현장에 임하실 때 어떤 부분에 가장 그 중요하게 중점을 두고 교화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 교리를 네.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근본 밑에 깔린 것은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런 걸 느끼고 찾고 갈까 이런 화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교, 그런 교리 공부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교리 공부를 시키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기쁘고 정말로 교화같이 이런 보람이 없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